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지만 왜 내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을까?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60세 이후에도 부부 사이의 친밀감과 사랑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올해 70이 된 성의학 전문의 김혜숙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40년 넘게 환자와 부부들을 상담해왔고, 지금도 매주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부부들을 진료하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섹스는 나이가 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과 이해를 배우면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오래가는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이가 들어 뭘 새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단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실제 제 환자이셨던 68세 박 선생님처럼 나는 노력하는데 아내는 왜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72세 김 여사님 부부처럼 아내의 몸이 스스로 열리고 반응하는 경험을 하게 될 입으로 하는 애무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제가 직접 만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노년의 친밀한 삶을 지켜주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많이 털어놓으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히 아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는 가만히 있거나 심지어 몸을 돌려버리는 걸까요? 제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요?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이 문제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단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성관계를 힘과 속도의 싸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빠르게 그리고 한 곳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죠.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인 68세 박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입으로도 해주고 손으로도 만져주는데 아내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혹시 아내가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아내분은 박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박 선생님의 방식이 아내분에게는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클리토리스를 강하게 자극하거나 혓바닥으로 빠르게 핥는 방법은 여성의 몸에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입니다. 여성의 성감대는 아주 민감하고 섬세합니다. 딱딱한 혀끝이나 강한 압력은 쾌감보다는 통증이나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피부에 딱딱한 솔로 거칠게 문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느끼려 했는데 오히려 불쾌한 감정만 드는 거죠. 자, 이제 아내의 반응이 없었던 진짜 이유를 아시겠죠?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틀려서입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릴 시간입니다. 아내의 몸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여성의 성감대가 마치 전등의 스위치처럼 한 지점에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히 한 점이 아니라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거대한 신경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클리토리스라는 단 하나의 지점만 공략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클리토리스 주변뿐만 아니라 음순과 음액이 만나는 접합 부위, 심지어 허벅지 안쪽까지도 쾌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감각 지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마치 예쁜 찻잔을 들 때 손잡이만 꽉 잡는 게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의 성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중심 부위만 강하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주변부터 부드럽게 접근해야만 아내의 몸과 마음이 긴장을 풀고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 여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남편이 늘 클리토리스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관계를 할 때마다 아프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다시 관계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부터 음순의 바깥쪽부터 천천히 입술로 부드럽게 접근해 보라고 조언해 드렸죠. 며칠 뒤 김 여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처음으로 제 몸이 스스로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는 기적이 아니라 여성의 몸은 올바른 자극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접근이 아내의 마음을 열고 몸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조급함과 강한 자극 대신 부드러움과 기다림으로 아내의 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며 정리한 실패하지 않는 5단계 접근법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5단계를 느리게 부드럽게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1단계 준비 단계 허벅지 안쪽, 배꼽 아래, 대음순 바깥부터 부드럽게 입술로 키스하기.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긴장 풀기입니다. 성기의 가장 민감한 중심부를 바로 공략하는 대신 그 주변부터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 입맛을 돋우는 것처럼 아내의 마음과 몸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허벅지 안쪽, 배꼽 아래와 같이 직접적인 성기가 아닌 부분에 입술로 가볍게 키스해 주세요. 이 행위는 성적인 압박감 대신 사랑과 배려를 느끼게 해줍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며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대음순 바깥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긴장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이완 단계, 음순과 음액 사이 접합 부위를 혀끝이 아닌 혀 옆면으로 천천히 쓸어주기.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볼까요? 음순과 음액이 만나는 접합 부위는 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뾰족한 혀끝을 사용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혀의 옆면을 이용해서 부드럽고 천천히 쓸어주는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아내의 몸은 이처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며 쾌감의 문을 열 준비를 할 것입니다. 3단계 자극 단계 클리토리스 중심이 아니라 양옆을 일정한 리듬으로 이제 클리토리스에 닿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중심부를 바로 공략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민감한 부위인 만큼 클리토리스의 양옆을 부드럽게 일정한 리듬으로 가볍게 핥아주세요. 마치 해변에 밀려오는 부드러운 파도처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러운 리듬이 여성의 신경계를 훨씬 더 크게 흥분시킵니다. 4단계 호흡 단계, 자극 중간에 따뜻한 숨결을 섞어주기. 이 단계는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극을 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추고 그 부위에 따뜻한 입김을 살짝 불어넣어 주세요. 이 따뜻한 숨결은 단순한 공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만 집중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숨결은 아내의 몸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5단계 멈춤 단계, 일정 시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신경계가 더 큰 파동을 준비. 이 단계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다가 갑자기 5초 정도 완전히 멈춰보세요. 그리고 다시 1단계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 멈춤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아내의 신경계가 더 큰 쾌감의 파도를 준비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물이 빠졌다가 더 큰 파도로 밀려오듯이 아내는 이전보다 더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내의 몸이 스스로 반응하도록 돕는 진정한 사랑의 과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왜 많은 남성들이 실패하는지, 그리고 여성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새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변화의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 광주에 사는 67세 부부. 이 부부의 남편분은 늘 빠르고 강하게만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남자는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죠. 아내는 매번 몸을 돌려 외면했고 남편분은 아내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숨결과 멈춤을 섞어서 아내에게 접근해 보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을 믿고 그대로 시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더니 이내 손으로 남편을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분은 너무 놀라셨고 관계가 끝난 후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왜 이제야 이렇게 해줬어?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아내는 강한 자극 대신 남편의 부드러운 배려와 사랑을 온전히 느꼈던 것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그날 이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서울에 사는 73세 부부. 이 부부의 아내분은 폐경 이후로 몸이 예민해져서 성관계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남편분은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아예 스킨십 자체를 멈추고 지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깊은 벽이 생긴 거죠. 저는 남편분께 허벅지나 배 주변부터
입술로만 부드럽게 접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성기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말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용기를 내어 시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내분이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래간만이야.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성관계의 압박감 없이 그저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온전히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접촉만으로도 부부의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부산에 사는 70세 부부. 이 남편분은 늘 혀로 빠르게만 애무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아내는 항상 관계를 힘들어했고요. 제가 오늘 강조했던 멈춤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자 남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따라 해보셨습니다.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다가 단 5초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아내가 온몸에 전율하며 반응했습니다. 아내는 그 느낌을 제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 세 부부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된 교훈은 분명합니다. 관계를 변화시키는 열쇠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바로 기다림과 리듬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자주 범하는 흔한 실수들을 짚어보고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교정법만으로도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빠른 속도. 많은 남성분들이 사랑을 빨리 끝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랑의 불꽃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꺼뜨리는 행동입니다. 빠른 속도는 여성의 몸을 경직시키고 쾌감 대신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성의 몸은 조급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느린 리듬으로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마치 잔잔한 물결이 흐르듯이요. 이 느린 리듬은 여성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더 깊은 쾌감으로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 실수 치아가 닿는 것. 이는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 치아가 닿거나 혀끝으로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아내에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닿는 것은 아프고 딱딱한 혀끝은 불편함을 줍니다. 입술과 혀 옆면의 부드러움을 활용하세요. 마치 섬세한 그림을 그리듯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드러운 접촉은 아내에게 사랑과 배려를 온전히 느끼게 해줍니다. 세 번째, 실수 계속 자극하는 것. 사랑의 행위를 달리기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멈추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자극만 하는 것은 감각을 무디게 만들 뿐입니다. 계속 자극만 하는 것은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여성의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자극 중간에 잠시 멈추고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멈춤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만 집중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실수 반응을 무시하는 것. 가장 중요한 실수이자 동시에 가장 쉬운 교정법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행동에만 집중하고 아내의 반응을 놓치곤 합니다. 반응을 무시하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내의 호흡, 골반, 손의 움직임을 관찰하세요. 숨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몸을 당신 쪽으로 기울이는지, 손으로 당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지. 이런 미세한 변화가 바로 아내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이 관찰이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다시 따뜻하게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속도, 느릴수록 성공입니다. 사랑에는 조급함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의 속도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무언가를 하려고 할수록 아내의 몸과 마음은 긴장하고 멀어집니다. 부드러운 리듬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세요. 사랑은 빨리 가는 경주가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걷는 산책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순서, 사랑의 지도를 따라가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단계 접근법의 순서를 기억하시나요? 허벅지 음순 바깥, 접합 부위 클리토리스 옆 숨결. 이 순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는 아내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 열리도록 돕는 사랑의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지 않고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멈춤, 자극보다 더 강력한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5초, 10초의 짧은 멈춤을 사랑의 순간에 넣어보세요. 이 멈춤은 긴장을 풀어주고 다음 쾌감을 위한 기대를 키워줍니다. 자극이 아닌 멈춤이야말로 부부의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성생활은 나이가 들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배려가 쌓일수록 더 깊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속도, 순서, 멈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귀 기울여 다음 방송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성의학 전문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